금융회사에게 속은 투자자들. 금융회사들의 수많은 광고들이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이고 여기에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만에 4%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30년을 넘게 저축하며 모은 돈 1, 2억 원 또는 수억 원씩을 금융회사에 맡겼고 1년이 지난 지금 최대 100%에서 50% 이상 원금 손실이 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나 DLS의 피해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한다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들이 노름판에 판 돈을 건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 3% 정도 이자를 더 받겠다고 한 재테크의 결과가 이렇듯 처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라고 믿었던 금융회사 직원의 말에 속아서 말입니다. 상품을 판 직원 PB, 프라이빗 뱅커들은 금리가 마이너스 0.25% 밑으로 떨어지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 하며 설명을 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99.9% 없을 거라 자신하며 은행이나 금융회사 창구를 찾은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4%라는 이자를 미끼로 자신들의 수당을 채우기 위한 호갱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호갱님의 돈을 그 상품에 투자하며 수수료를 받게 되고 호갱님들에게 상품을 판 직원 PB들은 성과급을 받았을 것이고 그 직원들을 고용한 회사는 이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한 직원 PB들의 잘못이지 회사 잘못은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고객님들이 금감원에 분쟁을 조정케 하든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하면 적당한 선에서 손실금의 몇 프로 정도를 위로금 형식으로 보상하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겠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말입니다. 단 불안전 판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해서요. 만약 직원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기한 질질질 끌 겁니다. 질려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요. 우리 뇌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IMF 때의 키코 사태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네들은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시간의 기회 비용까지 상실케 됩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재테크를 합리하며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될까요? 주식은 무서워서 못하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네 LTV네 하며 투기라고 억제하고 상가는 너무 비싸고 사업은 경험이 없어 못하고 돈이 있어도 그냥 갖고 있자니 물가는 계속 올라 손실을 보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재테크 방법.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과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두 가지뿐입니다. 대중적인 재테크 기법 중 재산을 크게 늘려줄 방법은 이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각종 금융회사나 정부, 기업들이 떠들어대지만 사업가가 아닌 이상 이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달러 투자, 채권 투자는 부자가 되는 과정 중에 잠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거쳐가야 하는 길이지만 이 또한 결국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은행의 예적금 또한 같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즉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맞는 것인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게도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량주가 내일의 부실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대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기업 환경이고 디플레이션 경제가 10년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 고성장 기업의 투자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즉 현재의 한두 종목을 제외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우량주가 아니라 앞으로 우량주가 될 종목에 투자해야
대박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향후 1년 정도, 정확한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1년 사이에 불어닥칠 대폭락 전에 펼쳐질 전야제 축제처럼 마지막 화려한 상승의 불꽃놀이를 쏘아 올리게 만들 모든 조건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사건은 2018년 증권회사 ELS 상품의 발행액이 상반기 16조 1,509억 원, 하반기 10조라는 사상 최대치를 발행하면서 그 상품의 해지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발행 금액의 10%인 약 2조 6천억 원 정도를 공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2021년 5월 사이에 말입니다. 종합주가지수나 ELS 편입 종목의 주가가 목표 가격으로 하락하면 발행액의 40%인 약 10조 4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ELS 상품을 산 고객님들에게 시중금리의 4, 5배인 연 8%의 이자를 3년 이상 지불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증권회사는 당연히 눈에 불이 나겠죠. ELS, Equity Linked Security, 이는 우리말로 주가 연계 증권으로 파생 결합 증권의 일종입니다. 즉, 어떠한 자산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A와 B라는 두 친구가 마땅한 투자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A는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B는 삼성전자와 연동된, 즉 파생된 투자 상품인 ELS를 구입했습니다. B는 상품 가입 시 운용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의 주가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주가가 1년 동안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10%의 수익률을 드리겠습니다. 자, 1년 뒤 삼성전자의 가격이 아래 표와 같이 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와 B의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죠. A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직접 보유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동일하게 됩니다. 50%가 상승했으면 50%의 수익을, 60%가 하락했으면 마이너스 60%의 손실을 보이겠죠. 이런 투자 방식을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B는 어떨까요? B의 수익 조건은 A와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약속된 10%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50%가 상승하더라도 마이너스 20%가 하락하더라도 B는 10%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 약속된 주가 이하인 마이너스 60% 떨어지게 되면 B도 마이너스 6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ELS는 B의 투자 방식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투자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던 ELS 상품은 증권회사의 수익이냐, 상품 구매자인 호객님들의 연 8% 이자를 3년간 받는자의 결정을 뒤로 한 채 2021년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게 되고, 상품 발행 증권회사가 해야 하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는 폭락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도 폭락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단 그 시기까지는 상승하리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1년여 한국에 찾아온 주식, 아파트의 폭등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상승을 끝으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 향후 2032년에서 33년까지는 주식과 부동산은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형 외부 악재, 예를 들자면 중국의 금융위기나 미국 경제의 대조정기가 도래한다면 10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익이 남기만 한다면 그래도 투기 세력은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 규제책으로 꺾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세 상승은 유일하게 거품 붕괴만이 꺼트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강남의 집값은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상승장의 끝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불황기를 계속 같이 견뎌야 할지 정해야 할
타임이 다가옵니다. 이번 상승은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1억 원 정도가 꼭대기일 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공매도로 시작된 주가 폭락은 주식,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대폭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늦어도 2021년 5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상승부자 가족 여러분, 기축통화인 달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에 살지 않는다면 누구나 달러 투자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 등 위기 시에 달러에 투자할 줄 모르면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산을 달러로 환산해 보니 얼마나 되는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차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